네, 반갑습니다. 수면 관리에 대해서 내밀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휴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 실제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아니면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등등의 사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접전 순간에 작업자들의 이상 증상 자체의 기저 원인이 다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판단을 잘 못하게 되고요. 또 어떤 작업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은 그래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즉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움트게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면 도대체 뭐냐?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은 비단 우리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면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면이 무엇일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여러 가지 사고 이런 데 연루될 수 있다. 이런 생물학적 기능들이 잠을 잘 때만 작동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면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을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회복이 덜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몸의 기능성이라든가 생산성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뇌와 몸의 해로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학습한 내용과 기억을 강화하고, 그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몸속 세포 치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을 잘 자면, 즉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나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어쨌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잠도 막 줄여가면서 하루에 2시간 자면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 대부분 다 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멍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내 이 어떤 메모리 기능 자체가 그 소위 말하는 망각 곡선에서 끝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것도 바로바로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수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뇌 자체, 심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 기능에서의 가장 중요한 2대장을 휴게합니다.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뇌와 심장이 유일하게 휴식하는 때가 바로 이런 수면을 취하는 잠자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숙면 단계에 들어서는 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장 안정도 안 되고 혈압범위나 이런 것들도 정상 범위를 넘어선다. 즉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이고요. 평상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을 발생시키고 있지요. 이 열 자체는 자칫 뇌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연사의 가장 강력한 기조 요인이기도 하죠. 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과열되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수면 중에 정기적으로 뇌를 쉬게 한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행위 자체가 수면이다. 자, 피로를 회복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는데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자체가 분비되고 낮 동안에 소멸된 세포의 회복, 재생 이런 거 자체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쉬지 않고 운동했던 근육, 내장 이런 것들도 수면 중에 본래 기능을 되찾고 피로를 회복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요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보충제도 먹고,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섭취하는 것도 잘하는데 마지막 한 단계, 휴식 단계, 대표적으로 이 수면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휴식을 못하잖아요. 수면이 제대로 안 되면 근육 합성도 안 될 뿐더러 지방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운동과 영양과 휴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휴식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면 몸의 기능, 신체적인 기능 자체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치유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논렘수면 3단계에서 하루 분비량 80%가 분비되고 아이의 키를 크게 하고 노인의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잠은 안 잔다. 뭐 본인이 설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사항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노화를 촉진하고 내가 가진 기억을 잃고 내가 정말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뇌라고 하는 것들을 가열차게 가속화시켜가지고 누적시키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면역력 가장 중요하죠.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기와 같이 가벼운 증상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 생체시계의 역할 자체도 생리 주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자, 인간의 생체시계 자체는 자연과 환경에 맞춰서 생활 리듬, 체온 자체를 조절하는데 이 생체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수면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외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우리가 시차 적응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생체시계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체시계 리듬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자체의 분비도 안 될 뿐더러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다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도 생기지가 않아요. 또 기억을 정리하고 또 저장하는 데 있어서 수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데 이 깨어있을 때, 즉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 오감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수면 중에 정리하고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수험생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습 시간만큼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 저는 다 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수면의 필요성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자, 이 수면이 놀랍게 사람의 얼굴에 윤곽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얼굴의 윤곽과 틀은 자는 동안에 형성되고요.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달라지고 호감형, 비호감형, 얼굴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합니다. 예.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중에서의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다른 수면이에요. 왜 그러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몸이 이완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강하게 수축돼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수면, 양질의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렘수면, 논렘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수면의 기본적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렘 자체는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해요. 자, 수면 중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꺼풀 아래 안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자, 렘 수면 이 중에는 안구뿐만 아니라 손발도 있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체는 축 처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뇌에서는 각성에 가까운 뇌파가 발생하고 생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나 혈압 자체가 불규칙하고 심박수도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단계가 렘수면이 되겠습니다.
자, 렘수면은 파충류에서는 볼 수 없고 포유류, 일부 조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된 수면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경우에서는 태아기부터 렘수면이 나타난다. 신생아는 수면의 약 50%가 렘수면이고 만 4세가 될 무렵까지 그 비율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성인이 되면 렘수면 비율이 20에서 25%로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년이 되면 다시 렘수면이 줄기 시작하는데 노년기가 되어도 이제 15에서 20%는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렘수면 자체는요, 뇌관에서 발생되고 뇌관에서는 수면 중 호흡을 관장하는 호흡 중추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단 잠을 완전히 푹 잔 상태 자체를 우리가 논렘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렘수면 이외의 나머지 수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이 논렘수면 중에는 깨어있을 때부터 근육이 이완되어서 호흡과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잠이 푹 들어있는 상태. 양질의 수면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수면 주기에 따라서 렘수면, 논렘수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수면 주기가 되겠습니다.